영숙과 영철, 미방군에서 하트를 그리다가 영철이 아니라 상철을 써버리는 실수를 합니다. 근데 이게 실수로만 보이면 연애를 그리고 결혼을 너무 의식만으로 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사람은요,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있으면 그게 손끝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거든요. 오늘은 이 한 글자로 29기 결혼 커플인 영철님과 정숙님 진짜 변화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29기 드디어 끝났습니다. 정수님과 영철님 결혼 커플이 됐죠? 보기 참 좋습니다. 그런데 시청자들이 찝찝했던 게 따로 있습니다. 아, 영철 진짜 바뀐 거 맞아? 라이브 방송 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? 말입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두 줄입니다. 첫째, 영철이 내 기준을 내려놓는 순간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. 둘째, 정숙이 아버지 같은 남자를 싫어하면서도 왜 결국 이해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었는지. 그리고 그 변화가 왜 하필 상철 이 한 글자 실수로 새어나오게 되었는지 짧게 장면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. 아, 오늘 제가 말하는 자기 포기라는 단어는 거창한 희생이 아니고요. 내가 익숙한 방식, 내 기준점을 잠깐 접고 상대가 편안해하는 쪽으로 한 발 옮기는 것, 이 의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. 드디어 나는 솔로 29기가 끝이 나고 결혼 커플이 정숙님과 영철님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. 네, 참 보기 좋네요. 자, 여러분들도 1화 때부터 저 영철 결혼할 수 있겠나 했는데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또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. 자, 우리 영철 아재가 마지막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. 나는 기준점을 이제 다시 내려놓을 수 있다. 너를 위하여 내가 다시 맞춰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등 그 이전까지만 해도 담배 나는 끊을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따봉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며칠 만에 촬영 마지막 부분이 돼서 상당히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럼 이번 시간에는 최종화를 좀 중심으로 그리고 라이브 방송과 최근에 그 미방군이 또 풀렸거든요. 영철님하고 정숙님의 미방군이 풀렸는데 조금 의아한 장면이 있어요. 자, 이거는 정신분석 매니아 외에는 이제 잡기가 어려운 부분인데, 자, 중간에 그 정숙님하고 영철님이 이제 그 스드메를 하다가 실수로 영철하고 정숙 이렇게 러브 하트를 그려야 되는데 실수로 상처를 이렇게 잘못 그린 장면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왜 정숙님은 이런 실수를 했는지, 자, 정신분석 매니아만의 고유한 심층 분석으로 또 풀어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홀인한 이후 쭉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결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제 랜덤 데이트 때의 모습이고, 그리고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9화 때 미방군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숙님은 영철님과 함께 연애를 함으로써 자신의 아버님이 넘지 못했던 그 벽을 영철이 넘는 걸 보면서 그러한 또 남자를 이제 배필로 삼고 싶어 했기도 했고, 동시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정수님 또한 다시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 너머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. 자, 이는 영철이도 마찬가지죠. 그런 정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 반대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또 한편으로 넘지 못했던 그 벽을 이제 마누라된 이제 정수님이 넘는 장면과 또 자신의 가정, 삶, 과거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. 사실 그 생각은 지금도 거의 변하진 않았어요. 그리고 이때 영철은 자신의 기준점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등 드디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는 순간이 옵니다. 자, 이는 제가 서브 채널에서 환승연애 포나 다른 모든 연프들, 나는 솔로를 포함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. 사랑은 뭐다? 곧 자기 포기다. 그렇기에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둘이서도 잘 살 수 있고, 둘이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정신분석학적인 명언이 이 두 커플에도 적용되는 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즉, 영철은 평생에 걸쳐서 나 담배 못 끊어요 라고 따봉을 하면서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인 타인을 우선시하게 여기는 순간이 왔어요. 저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영철이 바람을 폈다 그 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때 왜 영철이 바람을 폈겠습니까? 내가 왜 여자친구보다 나를 포기해야 돼? 내가 당장 끌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친구랑 연애하고 그런 게 뭐 중요한가? 라고 늘 영철은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집요하게 반복을 해왔습니다. 담배 문제도 그렇고 뭐 샤넬 드립도 그렇고 에르메스 드립도 그렇고 중간에 요리하는 부분들 왜 여자들은 가만히 있냐 이런 부분도 그렇고, 이화 때 특히 그 부분 때문에 영철님이 욕을 오지게 먹었죠. 그리고 그 부분은 상당히 비판받아 저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이화 때 이 부분이죠. 본인은 안 해. 자기는 안 해놓고는 어슬렁 거리면서 평가질을 하고 있어. 정수님은 뭐 요리하고 있고 왜 여자들은 가만히 있냐느니 왜 시켜먹느냐느니 그런 말만 열심히 하고 있죠.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? 바로 그 기준을 본인한테 적용할 생각을 안 했다고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샤넬 드립 때문에 욕을 오지게 먹었고, 이화 때 그 외에 더 비판받아야 될 부분은 여자 남자에 대한 어떤 선입견, 고정관념이 있었어요. 그런 게 좀 느껴지는 발언을 많이 했다면 드디어 영철은 부하 때 가서 결혼을 하시게 되면서 그거를 내려놓게 됩니다. 여기에 있는 이 기준들 사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세상을 보겠다고 하는 결심으로 저는 읽혀졌어요. 이래야 된다. 세상은 이렇게 굴러야 된다. 여자는 이래야 된다. 남자는 이래야 된다.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뭐 자본주의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시면서 뭐 나는 나름의 이유로 그런 샤넬이나 에르메스나 그런 걸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보진 않지만, 그러나
이것들에 대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허세를 부리듯이 하는 거에 대해서 싫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싫었다고 말씀하시는 등 나름대로 해명을 하고 있죠. 하지만 이러한 영철의 기준이 처음으로 정수님이 계속해서 옆에서 이제 잡돌이가 들어가니까 내가 싫다고 해도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들어가니까 조금씩 자기를 이제 내려놓고 꺾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단 말이죠. 그렇게 저는 왜 혼인했냐? 이화 때부터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. 계속해서 제가 일관되게 유지하는 생각은 바로 보다 영철이 비판받아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았지만 정숙을 위하여 그것을 내려놓고 정숙에게 기준점이 맞추겠다고 선언을 함으로써, 즉 자신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된 이유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. 이는 정수님도 마찬가지예요. 어떤 부분에서 정수님은 이제 자기를 내려놨냐? 아버지 같은 남자 싫어 하고 막 통금 있고 이런 거 다 정말 싫고 막 그랬다면 정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철님 한번 이해해보겠다라고 해서 떡볶이 데이트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죠. 영철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.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영철님이 이렇게 본다면 내 아버지도 그렇게 볼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등 이때까지는 아버지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를 두고 꺼려하는, 듣기만 해도 아우 너무 싫어, 가부장 너무 싫어 막 이랬다면 지금은 싫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익숙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가네,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는, 자신의 고집을 살짝 내려놓고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던 그 대상을 한번 끌어안아 보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정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를 포기한 순간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.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그 이상의 지점으로 자신의 부모님 세대가 넘지 못했던 바로 그 지점을 넘어서는 순간이 이번 나는 솔로 방송 내내 최종화와 라이브화 그리고 미방문 내내 읽혔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미방문에서 한 가지 조금 찝찝한 장면이 나오고 아마 이거는 출연자분들 서로 찝찝해 하실 것 같아요. 왜 상철로 내가 잘못 썼을까? 정수님도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럴 것 같고, 영철님도 이거 왜 상철 썼지? 아니 이 중요한 날에라고 하면서 좀 찝찝해 하실 것 같은데, 자 거기에 대한 저희 생각을 밝혀보겠습니다. 자 결론을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실수는 이전 기수에도 있었어요. 바로 언제다? 나는 솔로 20기 광순이하고 영자님이 당시에 나는 솔로 본방 때도 똑같은 실수를 했었습니다. 자 이제 똑같이 마침 또 결혼을 하셨네요. 왜 결혼한 커플들은 이런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. 혹시 여러분의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, 3화 때 영자님하고 광순님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계셨던 이제 상철님 그리고 영수님 이렇게 네 분이서 그 데이트를 했는데, 이 영자님이 자꾸 이 영자 누나가 자꾸 광수 보고 상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상철님 뭐 이거 해주세요. 상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상철님은 어때요? 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있던 이 상철님이 은근히 좋아하거든요. 광수 보고 상철이라고 나라고 얘기하네 라고 하고 있고, 광수 혹시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. 그래서 저 광수라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3아웃이다라고 했는데, 마지막 가서 1대1 대화에서도 우리 영자님이 광수한테 상철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실수를 하게 됩니다. 그럼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그 당시 때 그럼 기준으로는 우리 영자님이 상철님을 마음에 드는 거 아닙니까?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왜 또 두 분이 잘 되지 않고 광순이하고 영자님이 이렇게 됐단 말이죠. 자 어떻습니까? 지금 말실수한 게 똑같죠. 지금 그 하트 그리는 이 장면에서 상철이라고 잘못 쓴 것도 그렇고 또 상철이네요. 그 당시 20기 때도 똑같은 실수가 일어났는데 이런 말실수가 왜 일어나는가? 자 이거는요 맥락이 되게 중요해요. 뭐냐면 이 당시에 요 3화 때 20기 광수님하고 영자님의 데이트는 첫인상 데이트였어요. 첫 데이트야. 근데 영자님의 첫인상이라든가 외적인 기준은 상철님이에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영자님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나 봐. 근데 끌리는 건 또 광수야. 그렇기 때문에 결혼했겠죠. 끌리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혼합이 돼버리면서 내가 마음에 들어 한다는 그 단어가 상반되게 붙어버린 거예요. 무의식적으로 저는 영자님이, 광수님이, 닉네임이 상철이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?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상철이라고 광수를 보면서 했던 게 아니었을까가 저희 당시에 20기 당시에 제가 했던 어떤 추론이었어요. 하나의 가설이었는데 지금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이제 29기 영철님이 상철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인 거 아니야? 그건 아니에요. 자, 요거는 좀 달라요. 뭐냐면요. 앞에 있는 20기도 영자님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맴도는 그 단어가 탁 광수한테 달라붙어버린 거거든요. 첫인상은 상철이긴 해. 외모는. 근데 나는 광수가 더 끌려. 그러니까 상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광수한테 찰싹 달라붙어버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어떤 일들이 있었냐? 이 당시 때 이 스드메를 하러 그 미방군에 나왔던 장면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하냐면요. 우리 정수님이 요 하트 아까 그랬던 이거를 하기에 전후에 앞서서 정수님이 이제 불평을 토하는 장면이 나와요. 자꾸 한돈이라고 하니까 빡이 친 거. 영철님이 자꾸 자기 별명을 한돈이라 하니까 귀여운 어떤 그런 별명을 붙인 건 이해는 되는데 돼지는 좀 그렇지 않아?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살이 찌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. 즉 뭐냐? 어디에 정수님의 시선이 그 당시에 찰싹 붙어버렸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돼지라고 하는 단어 찰싹 붙어버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연상이 되는 거야. 나보고 한돈이네? 한돈은 돼지. 돼지면 꼭 누구? 정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 상철아재예요. 우리 상철아재 진짜 많이 먹잖아요. 정수님의 사고가 연쇄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이루어지면서 상철에 대해서 막 끌리는
때린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막내둥이 상철처럼 내가 지금 많이 먹는다는 거야? 날 자꾸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? 라고 하는 그 불만이 자기도 모르게 영철 대신에 상철을 딱 넣어버림으로써 앙증맞은 복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? 자꾸 그렇게 하면 나 네 이름 틀려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. 나 돼지라고 부르지 마. 나 한돈이라고 부르지 마 했던 그 약간의 귀여운 원망이 그렇게 전이가 돼서 표현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어떻습니까 여러분? 20기 때 그 광순이하고 영자님 실수랑 요 지금 그 하트를 잘못 거리고 있는 요 실수랑 저는 상당히 유사한 구조였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정수님이 상철님에 대해서 막 고를 했다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이 한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날 돼지로 본다면 나 이런 식으로 앙증맞은 복수를 할 거야 했던 그 무의식적인 움직임이 이때 실수를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즉 이제 돼지라고 하는 약간 이제 통통하다고 하는 그 단어에 지금 꽂혀버린 거죠 정수님이. 그 당시에 영자님이 첫 데이트라고 하는 첫인상에 이제 꽂혀버린 것처럼 이 꽂혀버림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말이 실수가 나오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저도 비슷해요. 저도 모르게 한참 막 고민하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누가 옆에서 물어보면요 저도 모르게 그 단어가 튀어나와요. 그래서 뭐 숙제 막 숙제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뭐 물어보면 뭐 숙제? 라고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숙제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처럼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미방군 때 그런 정승님의 앙증맞은 원망과 서운함이 튀어나온 게 아닐까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번 미방군에 대해서 이제 몇몇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우리 영철 정말 바뀔 수 있나? 그리고 우리 영철 아재 뭔가 설명이 부족하다.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니냐? 여전히 처사가 영철의 입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. 라는 부분들이 많아요. 그리고 실제로도 영철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좀 덜 됐다고 저도 느끼긴 해요. 왜 그러냐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. 논리적으로는 좀 해명이 되긴 해. 뭐 그럴 수도 있지. 그렇게 볼 수도 있지. 라고 하지만 여전히 두 가지 문제가 영철이 놓친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한 영철의 말은 이 내로남불이로 보일 수가 있어요. 아니 본인은 명품 다 있고 명품차 끌고 다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지. 왜 자꾸 여자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명품 사는 것만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. 왜 본인에 대해서는 반성을 제대로 안 합니까? 실제로 라방에서도 좀 그 부분이 약하거든요. 오히려 변명을 하거나 뭐 명품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으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. 여자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게 불렸다. 아니 본인도 그러면 차를 끌고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내로남불식의 약간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. 나 또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함부로 기준을 들이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그거죠. 뭐냐? 시청자들의 감정을 너무 배려하지 않았어요. 왜 나는 솔로가 여기 나온 출연진들이 반공인이라는 말로 불리겠습니까? 말 그대로 어쨌든 대중에게 그 얼굴이 비춰지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. 일반인이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? 나오라고 한 적 없거든.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자진해서 뭐 결혼을 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든 어떤 목적에서든 자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광수님이 얘기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 과거가 파묘되는 그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고 하는 그 비판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해요. 나오라고 한 적 없어요. 본인이 책임져서 나온 거고 그에 대한 대가도 다 각오를 한 거예요. 좀 강성 시청자분들의 비난이 너무 세긴 하지만 전체적인 일리 있는 비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. 그래도 어느 누구도 이거를 자진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. 차출해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본인들이 나름대로 그 결과를 감수하고 나왔기 때문에 시청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려하는 것이 저는 공인된 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 공인들이 공적인이지 않고 사적인 이제 실수를 해도 욕을 먹는 이유가 그거지 않겠습니까? 좋든 싫든 간에 뉴스에 나오게 되고 좋든 싫든 간에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돼요. 그래서 뭐 각종 연예인들이 논란을 일으키거나 뭐 최근에 합성발성 같은 이 프로그램에서의 씨가 이제 약간 그런 의혹으로 인해서 욕을 먹거나 현역강 3의 흑행 씨가 욕을 먹거나 또는 나는 솔로 이시상기 정숙님이 욕을 계속해서 먹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? 뭐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처벌을 받거나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영역이에요. 맞아요. 근데 그거를 굳이 알면서도 나왔다는 거는 그 부분, 그 시청자들이 좋든 싫든 뉴스를 통해서 보든 본방을 통해서 보든 보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기 때문이에요. 반공인으로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게 지금 시청자분들이 영철님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. 결혼을 하고 그런 건 축하하고 정말 경사야. 알겠어. 하지만 그건 별개로 각 개인으로서 이렇게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명을 하거나 똑바로 딱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?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영철님이 진정 어린 사과를 좀 두드러지게 하지 않아서 시청자분들의 찝찝함이 남았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진짜 장모님하고 정수님께 90도 사과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또 시청자분들한테도 똑같이 90도로 사과를 해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뭐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공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
그 부분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했다고 여러모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. 자, 그래도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이 방송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완벽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? 이는 난솔로 이식기 광순이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은 이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긴 하시지만 그 당시에도 광순이도 욕 오지게 먹었죠. 무슨 뭐 양자역 플러팅 뭐 가짜는 소리가 혼났네 뭐 이러면서 말이죠. 그렇지만 어쨌든 네,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광순이도 사과를 했고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?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탐정님들도 네, 영철님과 정수님 에이 뭐 그럴 수 있지. 그래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. 중요한 거는 완벽하지 않은 각자의 불완전함을 얼마큼 견뎌나가면서 그 부분을 끊임없이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특히 부부라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좀 비판해야겠지만 그래도 두 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 믿고 진심 어리게 응원하면서 이번 동영상을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결론은 하나입니다. 관계가 좋아지는 순간은 대단한 로맨스가 아니라 내 기준을 내려놓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. 영철은 나는 못 바꿔라는 고집에서 한 발 물러났고요. 정숙은 아버지 같은 남자 싫어라는 반사 반응을 잠깐 멈추고 이해 쪽으로 옮겨갔습니다. 현실에서도 똑같습니다. 싸움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꽂힌 단어를 붙잡고 있거든요. 오늘은 그 단어를 놓는 연습, 거기서부터 관계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.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영철님과 정수님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립니다. 늘 행복한 하늘만 가득하시길, 자녀 5 낳아서 행복한 우리 영철님이 원했던 그 꿈을 함께 이뤄나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29기 출연진 제작진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이상 정신무서 매니아였습니다.